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처럼 뭐 1, 4분면에서 만나지 마라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몇 4분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y절편에 관심을 가지시면 문제가 좀 풀기가 쉬워져요. 일단 봅시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우리 저거는 식 세우는 거 쉽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2. 은근히 이거 괄호 안에서 틀린 학생들 많어. 더하기 n 되겠습니다. 그럼 1, 4분면 지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대충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의 감소함수 나오잖아. 그렇죠? 감소함수 나오는데 1, 4분면 지나지 말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y절편이 뭡니까? 0 되는 것까지는 괜찮죠.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아라. 끝났습니다. y절편은 x에다가 0 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x에 0 넣었더니 3의 2승 더하기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번요. 자, 교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교점 구하시오 그러면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7은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제곱이면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1제곱의 3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면 역수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 2의 x제곱분의 1 되겠고 그럼 이거 양변에 2의 x제곱 곱해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x제곱은 얼마? 8. 인수분해도 잘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거는 1, 8 마이너스.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8이 0이니까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2의 x제곱이 8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는 3 되겠습니다. 그럼 x가 3이면 y는 얼마예요? 2의 3승은 8 빼기 7이니까 1. 그래서 3,1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 공면인데 어떻게 넓이를 구하지? 그렇죠? 공면인데 어떻게 넓이를 구해? 한번 해보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7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7이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게 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승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두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넓이를 말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거든.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해요.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경험상으로는 자 이거 3,1이고 경험상으로는 이런 거 보통 어때요? 잘라서 붙이면 그쵸? 직사각형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건 이거죠. 이 부분 요 보라색 부분 있잖아. 그림은 좀 안 예쁜데 이 보라색 부분을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딱 맞을 것이고 이게 딱 맞으면은 이제 이 방금 이 요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텐데, 이거 0부터 3까지니까 3이고, 마이너스 6부터 1까지니까 7, 7, 3, 21이 답이긴 하네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랑, 그쵸?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 얘랑 얘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y꼴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맞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시킨 게 fx고 그쵸? 그 gx 같은 경우에는 y꼴 2의 x승을 갖다가 어떻게 한 다음에 이게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킨 게 gx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 어떻게 쌤이 해볼 거냐면은
여기 0,6이라는 0,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y꼴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치면 얘가 0,1이라는 점을 지났었는데 그 0,1을 갖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했더니 0, 마이너스 7이 된 거야. 그러면 같은 위치에 같이 대응하는 점들은 같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점이 1위로 온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 0,1이었던 점은 여기서 0,1이었던 점은 여기로 오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0,1이었던 게 y축 대칭을 하면 얼마 돼요? y축 대칭하면 여전히 0,1이죠. 그쵸?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그게 얼마 되는 거야? 3,1이 돼버리는 거야. 3,1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3,1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보라색 점이 이동하고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은 다 뿌리가 같은 점들입니다. 보라색.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빨간색 점 한번 볼게요. 요 빨간색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얼마냐면은 0, 얼마예요? 8분의 1이거든요. 맞아. 0,8, 0,8이네요. 0,8입니다. 그러면 gx의 0,8이라는 점은 어디서 왔는지 보자. gx의 0,8이라는 점은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3,8이었을 것이고, 그죠? 근데 y축 대칭 이동하기 전에는 뭐예요? 3,8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x승에서는 3,8에서 출발한 점이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럼 그 3,8을 갖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시켜 봐.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3, 얼마 돼요? 엄마야, 3,1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간 점과 이 빨간 점은 또 같은 점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잘 봐. 잘 봐. 어떻게 되냐면 대응점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요 까만 선 있잖아요. 요 까만 선은 결국은 보라색 점에서 출발해서 빨간색 점까지의 길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저 까만 선 말고 요 초록색 선 있잖아요. 요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아까 이 점은 빨간 점이기도 했지만 무슨 점이기도 했어요? 보라색 점이기도 했잖아. 그래서 보라색에서 출발해서 빨간색 것까지 간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이 까만색은 완전히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초록색과 요 까만색은 완전히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 보라색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감으로 대충 20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꽤 많겠지만 제대로 푸는 학생들은 드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 103번. 103번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y꼴 3의 x승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겹쳐지는 거. 좀 찝찝한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 앞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고 상수 뭐가 와도 상관없고 x 앞에 부호 바뀌는 것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게 뭐 있어요? 기억되죠? A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고 C 자리에 2 들어갔으니까 그쵸? 니은도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리을도 됩니다. 3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근데 디귿은 안 되죠. 그쵸? 왜? 쌤 여기서 보면 A, B, C 부호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요 x 앞에는 다른 수가 오면 안 돼요. x 앞에는 다른 수가 오면 안 돼요. 여기 2가 와버렸잖아. 그럼 이거 9의 x제곱 돼가지고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어요. 응. 근데 우리는 또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오케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거 기억하려면 일단 지수 함수의 이제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건 핵심은 뭐다? 요 x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능하다. 암기.
A, B, C 자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 X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능하다. 요걸 암기해 주세요. 오케이? 요걸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연습을 해 봐도 괜찮습니다. 쌤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 쟤를 이동시켜서 하면 안 돼요. 되죠? 되죠? 그러면 니은만 한번 해 볼게요. 니은만 y꼴 3의 x제곱은 y꼴 9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어떻게 돼? 9를 갖다가 3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 3의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라는 게 뭐 자명하게 보이죠? 쌤 근데 이거 뻔한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막 알려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게 쌤 경험으로는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되니 안 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 그렇죠? 여기서 많이 틀려요. 선생님, 이거 y꼴 3의 x제곱을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로그까지 이용하셔야 돼요. 2를 갖다가 3의 로그 3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건 정리하면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평행 이동 꼴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다 변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내신 기간에는 기억해도 되겠어요. 지수함수 꼴에서는 x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만 된다. 오케이? x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이것도 뭐 뻔하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딱 붙여가지고 직사각형 만드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얘는 지금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를 정리해보면 y꼴 9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다면 아주 세련된 접근이겠습니다. 그쵸? 3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역수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뭔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자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한 녀석은 요렇게 생겼고 한 녀석은 요렇게 생겼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래. 그 y꼴 1부터 y꼴 5까지래요. 그 y꼴 1이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고 y꼴 5면 또 한 이쯤에 그려질 거예요. y꼴 5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넓이가 되는데 이 갭이 다 2로서 일정하대.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 요렇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얼마짜리? 2짜리 맞죠? 그 다음 높이 얼마짜리? 4짜리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요 모양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그대로 잘라서 붙이는 거 앞에서도 해봤고 요거는 그나마 또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대고 4대고 해가지고 8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105번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가봅시다. 105번은 자, 0과 A와 B 이렇게 되어 있고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지수함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은 뭐죠? 처음 보는데 이것저것 한번 넣어볼까? A에 1 넣고 B에다가 2 한번 넣어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fx는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a 곱하기 b는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잖아. 이거 대화돼요? 그렇죠. a 곱하기 b가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거 틀렸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a에다가 1 넣고 b에다 2 넣어보세요. 그럼 F3, F2 비교하면 F2면 얼마인데? 4, F3이면 8. 거짓이죠. 그렇죠? 거짓인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니은은 대단히 어려운 복이라고 봐야 되는데 니은은 안 그래도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냈는 유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니은은 어디서 봤냐면 이거 오목볼록 따질 때 봤어요. 오목볼록 따질 때. 그래서 지금 보면 니은 이 모양 말고 조금 더 쉬운 모양을 먼저 눈에 익히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 2분의 FA 더하기 FB 그 다음에
F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는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모양 자체를 눈에 좀 익혀 두시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거는 그래프의 오목볼록을 묻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봐봐. 자,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놓고 요거 한번 따져볼게. 얘들 각각이 가지는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거 참거짓 파악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러면 FA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여기가 FA. FB는 어디 있겠어? 여기가 FB가 있겠죠. 여기가 FB.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죠. 2분의 A 플러스 B. 여기 있죠. 그럼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겠죠. 여기. F의 2분의 A 플러스 B. 그럼 얘는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FA 더하기 FB 나누기 2는 뭔데? FA와 FB의 평균 가운데 값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와 얘의 가운데 같으면은 얘보다는 약간 위에 있겠죠. 왜?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요게 좀 밑으로 처진다 이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FA 더하기 FB입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쵸?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만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그 오목볼록을 묻는 것이다까지 익혀주세요. 앞에 개념학습할 때 심화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거 3으로 나누면 이거 뭐예요? 1대2 내분점 이것도 1대2 내분점이잖아. 그 비슷한 개념이야. 그쵸? 이게 좀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3분의 2A 플러스 B면 1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3분의 2A 플러스 B. 그럼 여기가 지금 FA가 되겠고 여기가 FB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F의 3분의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얘와 얘의 1대2 내분점인데 역시나 아래로 좀 볼록해가지고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걸 또 다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도 된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이 되니까 이게 밑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성립했기 때문에 1대2 내분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는데 디귿은 우리 방금 그랬잖아. 얘도 지금 보면 x축에서의 1대2 내분점이었고 요거 3으로 나누면 y축에서 1대2 내분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기하적 의미를 많이 따졌는데 얘는 지금 기하적 의미를 따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어려워. 그쵸? 그래가지고 모양을 좀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일단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게 기하적 의미를 그러니까 파악이 가능한 모양이 될까? 보통 분수꼴 이런 기하적 의미 파악할 때 분수꼴에서는 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분수꼴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 분수꼴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리고 이런 거 변형할 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막 양변에 곱하고 이런 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등식은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부등식이잖아. 참거짓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막 얼마를 곱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참거짓을 몰라. 참거짓을 모르는데 1이랑 약간 정석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 1이랑 비교를 일단 하고 있어. 참거짓은 몰라.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보자.
양변에 b-a를 곱한다 하더라도 이 녀석의 원래 방향과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맞습니까? 양변에 b-a를 곱한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b가 a보다 크니까. 그럼 곱해보자. 그럼 b 곱하기 fa 빼기 a 곱하기 fb가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몰라. 그러니까 b 빼기 a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예쁘게 나타낼 수 없나? b는 b끼리 모으고 a는 a끼리 모으고 이런 거 안 돼?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이 항하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b 곱하기 f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곱하기 fb 마이너스 a 그쵸? 이렇게 했어. 이게 괜찮네. 그러면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에서 안 바뀌었잖아 한 번도. 그 다음에 쌤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양변에 AB로 나눠볼게요. 양변에 AB로 나눠볼게요. 양변에 똑같이 AB로 나눠볼게요. 그 과정에서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AB로 나눴더니 요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A분 죽여준다. 너무 예뻐졌죠 이제.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었잖아. 그쵸? 근데 얘들이 가지는 기하적 의미는 이제 명확해졌잖아. 명확해졌잖아. 이거 뭔데? 몇 콤마 몇이랑 a 콤마 fa랑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이거는 뭐죠? b 콤마 fb랑 1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면 요렇게 되는데 a 콤마 fa 같으면 a 콤마 fa 같은 지금 a,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이 아니라 0,1이네. 0,1, 0,1. 그럼 0,1은 여기 있고 a, fa 뭐 이런 데 있겠고 b, fb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어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팔라지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얘 부등호를 몰랐는데 어쨌든 얘들이 부등호 방향은 다 같았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크면 얘가 크고 얘도 크고 그러면은 디귿도 맞습니다. 10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강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암기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처음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